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슬 대표입니다. 이 영상이 아마 2019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 멘토도 아니고 또 심사위원도 아니고 해서 어떤 특별한 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뚜렷하고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도 기상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졸업하고 헬기 운항관리사로 일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운항관리사라는 꿈을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들 둘을 키우게 됩니다. 워낙 확고했던 꿈이고 그 꿈이 없어지고 나니까 다시 꿈을 찾기가 두려운 느낌, 또 망망대해에 떠있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싫었고 꿈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또 그런 강박증도 있었습니다. 제 성격이나 또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스타트업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는 건 들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또 뭐가 뭔지 모르겠고 또 지원기관의 이름들은 왜 죄다 비슷한지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느 날 중소기업 벤처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해에 뜬 지원사업 공고문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봐도 사실 또 모르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위에서부터 담당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다 하게 되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전화를 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묻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어디로 전화해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대전의 몇 군데의 창업 지원 기관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그날 알게 된 세미나가 있는데요. 제가 기상학과 출신인데 그날 기상학회가 왼쪽으로 가는 거였고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른쪽 화살표였거든요. 완전 반대쪽의 방향에서 나는 이제 이쪽이 아니라 이쪽의 길을 가는 건가? 이것이 나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비 창업자였던 제가 지원할 수 있었던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이었는데 지난 10년간 억눌린 나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계획서를 써본 적도 없던 터라 소개받은 멘토님들을 귀찮게 해가며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한 달을 거의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템이 아파카라고 아파트 단지 내의 입주민 간 카쉐어링 플랫폼이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던 상황이라 뭔가 실체값을 단시간에 만들어야 하니 제가 준비했던 건 설문조사와 대전 시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을 찾아가서 소장님들의 협약서를 받아오는 것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50층이었는데 50층부터 내려오면서 집집마다 설문조사를 붙이고 또 거두러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면 굉장히 잡상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조금 상처가 되다가 한두 번 거절당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마음이 덤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합격을 하고 스타트업을 스타트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사업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말 사람만 시달리고 남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로 베이스에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원 사업 기간은 너무나도 빠듯하고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 지원 사업 통과용 결과값은 나오는데 실제로 사업에 써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다 소진이 되었는데 실제로 남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 사업을 다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쓰거나 또는 PPT 발표를 하러 심사장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말들, 그 모든 것들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수익도 이럴 거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이럴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실체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싶지만 저는 그러기가 되게 싫은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돈 없이 사업해보기, 바로 100만 원으로 사업해보기, 우리끼리 딜리였습니다. 그래서 딜리를 진행했는데 결국 딜리가 스탑됐죠. 우리끼리 딜리는 원래는 이웃끼리 간 김에 사다 주는 그런 배달 서비스였는데, 제가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웃끼리 서로 배달을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 실제로 해보니 제가 배달할 때는 주문이 있지만 이웃끼리는 배달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피보팅으로 나온 모델이 이웃끼리가 아니라 딜리가 배달 서비스 업체가 되고, 지금 배달 업체들 속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업체로 바꾸는 건데, 그럼 배달업을 내가 하고 싶은 걸까?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의 플랫폼을 성장시키는데 약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제가 배달 자체에 보람을 느끼면서 고생할 자신이 있냐라는 질문에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성공한 대표들을 보면 정말 몇 년 동안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아이템에 올인을 하죠. 그런데 저는 성격이 굉장히 변덕스러워서 이게 또 좋았다가 저게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한 아이템에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했을 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플랫폼 사업에서 플랫폼은 바로 앱이기 때문에 이 개발 지식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 출신의 대표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고, 또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주변의 인프라가 그렇게 잘 인력 툴이 구축되어 있는 대표들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저는 너무나 내공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그 덕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내공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개발 쪽 공부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경험들을 하면서 위로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벽 배송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자분이 저와 똑같이 중간에 이름이 슬자가 들어간 여자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이제 제가 저분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위로 자꾸 쳐다보니까 제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는 자꾸 위를 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또 길이 보이고 또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0년 새해가 밝습니다. 숫자가 참 예쁘죠? 2020인데요. 제가 02학번인데요. 대학원을 20학번으로 들어가네요. 내년 한 해 지원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합격하셔서 자금줄에 숨통이 트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